안녕하십니까. 국민대 매틀랩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렇게 매틀랩을 복습하는 이유가 일반적인 어떤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학습하거나 아니면 연습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필요한 도구로서 매틀랩을 잘 쓰기 위해서 복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부터는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또는 그 개념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들보다는 구체적으로 매틀랩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것을 추후에 필요할 때, 이런 기능이 필요할 때 얼마나 잘 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심볼 기능이에요. 심볼, 여러분 심볼 아시죠? 심볼이 뭐 기호라든지 상징 이런 걸 의미하죠. 수학 또는 매틀랩에서는 이거 기호를 의미합니다. 매틀랩에서는 아주 예전에 매틀랩에 기본적인 골격이 있었고 그것이 계속 유지되어 오면서 추가적으로 여러가지 기능들이 덧붙여져 왔는데, 추가적인 기능 중에서 여러 분류 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 툴박스라는 분류가 있어요. 심볼릭도 사실 처음에는 아마 매틀랩의 아주 옛날 버전에는 이 심볼릭 기능이 없었나봐요. 그런데 그게 툴박스라는 어떤 추가적인 기능의 분류에 하나에 속하는 그런 기능으로서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학생 때도 이 심볼릭 기능은 이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예전에는 없었나봐요. 근데 이 기능이 추가된 지 오래되었고, 제 기억으로는 심볼릭 매스, 이거 매스 수학이죠? 툴박스, 이런 식의 형태, 이런 식의 이름으로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옥타브는 매틀랩의 일종의 뭐 나쁜 표현으로 짝퉁이라 할 수 있고 좋은 표현으로는 대체품이라고 할 수 있죠. 옥타브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 매틀랩에서 제공하는 툴박스는 기본적인 기능은 거의 다 호환이 되는데, 이런 툴박스는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다행히 심볼 기능은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습해볼 심볼 기능 정도도 옥타브로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심볼 기능을 옥타브로 이용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살펴본 심볼 기능은 매틀랩에서 똑같이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심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심볼이 뭘까?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시나요? 일반적으로 수학이라 함은 뭐 2 더하기 2는 4, 5 곱하기 6은 30, 이런 식으로 숫자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 연산을 하는 것 또는 어떤 결과를 얻어내는 것을 수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숫자를 쓰기도 하는데, 그 대신 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는 3, 2x 플러스 y는 4, 이런 식으로 어떤 기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기호는 숫자 그 자체는 아니지만 어떤 숫자를 대신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어떤 관계를 도출하고 내가 원하는 수준의 정보를 얻어내는 데는 사용할 수가 있죠. 이런 것을 숫자를 대신하는 어떤 기호로 사용한다고 해서 대수학이라 그러거든요. 대수학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수학은 당연히 이렇게 뭔가 숫자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기호를 사용하는 그런 수학의 한 분류를 이야기합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기호를 사용하면 어떤 계산이 기호로 써도 되는 부분이 있고, 물론 숫자가 있어야지 완성이 되겠지만 기호로 어떤 계산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존재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수준의 정보를 얻어내는데 기호로도 충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수치로 대체해야 되겠지만 그 사이에 있는 관계를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얻어내는 데 있어서 기호를 사용하는 데 편리한 점이 있죠. 예를 들어 볼까요? y1은 2x 플러스 뭐라 할까요? z라고 합시다. y2는 x 플러스 y1이라고 합시다. 자, 이 경우에는 우리는 이 대수적인 어떤 지식을 이용하지 않으면 x에 어떤 값이 들어가고 z에 어떤 값이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x는 1이고 z는 3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이 여기 들어가면 2가 되죠. 3이 여기 들어가면 3이 되죠. 그럼 더하면 5가 되죠. 근데 y1이 5가 됐어요. y1이 5가 된 이 계산을 해야지 비로소
얘는 여전히 1이고 y1은 방금 얻은 5기 때문에 y2가 6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거 말고 그냥 대수적인 어떤 지식을 이용하면, 지식 또는 관계를 이용하면, 자, 요 수식과 요 수식이 딱 있으면, 이거 y1이었죠. 자, 얘하고 얘를 대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쓰면 x 플러스 2x 플러스 z, 즉 3x 플러스 z. 자, 아까 x는 1이고 z는 3이었죠. 그러면 이거를 계산할 필요 없이 얘 1 넣고 얘 3 넣으면 3 더하기 3은 6이 나온다라는, y2가 6이 나온다라는 관계를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대수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숫자를 최종적으로는 입력하거나 대입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 복잡한 어떤 관계 또는 그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거나 아니면 효과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죠. 이런 것을 대수학이라 그러고, 그리고 여기서 사용되는 것을 기호라 그런다. 그래서 x라 z 이런 것들을 뭐 변수라고 하기도 하는데 기호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심볼릭 기능도 다른 기호, 뭐 하트 기호라든지 뭐 느낌표 기호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변수로서의 기호를 이야기하는 거죠. 즉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 무슨 소리야? 아까 우리가 예전부터 x는 뭐 1 더하기 3, 뭐 예를 들어서 y는 1 콜론 5 이런 식으로 변수를 사용해 왔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변수를 사용해 왔지 기호를 사용해 온 게 아니죠. 자, 그게 무슨 말인지 하면,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용했던 기호로 이 계산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y1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y2는 3x의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자, y1과 y2를 더하면 뭐가 되나요? 이거 지금까지 우리가 매틀랩을 통해서 했던 여러가지 연습 사용했던 기능으로 이거 계산할 수 있나요? 이 계산 결과는 3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가 돼야 되죠. 근데 이거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 자, 왜냐하면 이걸 입력할 수도 없고 지금 상태로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없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니까 이런 수학적 표현을 어딘가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볼 수조차도 없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이 기호 자체를 어딘가에 입력할 수 있어야 되고, 기호 자체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때 쓰는 기능이 바로 심볼 기능이라는 겁니다. 자, 제가 말로만 설명하니까 여전히 무슨 말인지 좀 혼란스러운 학생이 있을 수 있는데, 연습을 통해서 이 기능의 실체가 무엇인지 뭐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y는 x제곱, 이 x제곱이라는 표현을 여기다 집어넣고 싶다. 어떤 수학적인 계산 결과가 아니고 표현을 집어넣고 싶다고 합시다. 그래서 언제든 y를 확인하면, 이렇게 좀 더 복잡하게 할까요? 2x 플러스 1 요거를 입력하고 싶다고 합시다. 그래서 언제든지 y를 확인하면 결과 이거를 이 수식을 보여주는 그걸 원한다고 합시다. 그때 심볼릭 기능이 필요하다. 심볼릭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것을 y에다 저장하기 위해서 x제곱 2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에러가 나죠. 그 이유는 일단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려 그러면 x가 기본적으로는 변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매틀랩은. 그래서 일단 x라는 변수 자체도 정의되어 있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x라는 변수에 아무 값이 들어가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에러가 나죠. 그런데 만약에 x에 1이라는 값을 집어넣고 다시 이 수식을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 계산 결과를 알려주지 이 수식이 입력되는 것은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수식을 입력할 수 있을까? 자, 이 수식에서 내가 기호로 쓰고 싶은 게 뭐예요? 기호로 쓰고 싶은 것은 x죠. 자, x제곱이라는 것도 사실 기호는 x만 쓰고 x라는 기호를 제곱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식에서는 기호가 한 개 있는데 그 기호가 바로 x죠. 그래서 내가 기호로 쓰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호를 기호로 쓰고 싶다라고 매틀랩에게 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냐?
SYMS. SYM까지는 심볼릭의 그 첫 세 글자 같은데 S는 왜 붙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SYMS 한 다음에 내가 기호로 쓰고 싶은 것을 나열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기호로 X라는 것만 기호로 쓰고 싶잖아요. 그래서 SYMS 한 다음에 X라고 한 다음에 엔터를 딱 쳐요. 자, 그러면 아무 반응이 없죠. 에러가 없으면 매틀랩은 일단 알아들은 거예요. 내가 X라는 것을 기호로 쓰겠다 라고 명령을 하니까 오케이 라고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오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y는 x 루트 2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1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수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죠? 수식으로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주의해야 될 점이 뭐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수식을 조금 바꿔가지고 y는 x 루트 2 플러스 2 곱하기 x, 이건 똑같은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 z를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z라는 것은 기호로 정의해두지 않고 있죠. 그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매틀랩은 z라는 것을 쓰면 이것은 변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z라는 변수가 정의되어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에러를 내보내는데, 이 변수에 2를 집어넣고 똑같은 수식을 엔터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전히 z라는 것은 그 심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숫자가 이 변수를 대체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2라고 입력했기 때문에 여기 제가 2라고 입력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걸 입력하는 순간 x 같은 경우에는 심볼이기 때문에 그대로 보여주고, z 같은 경우에는 심볼이 아니고 변수기 때문에 이 값이 들어와서 대체해서 계산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궁극적인 수식을 이렇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호로 정의를 해두면 그 기호로 정의된 거는 기호로 표현을 하고 나머지는 다른 계산과 똑같이 계산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볼 기능이 이렇게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심볼 기능은 수식끼리 연산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y2는 3x 세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라고 합시다. 자, 얘랑 얘를 이 수식 y1 플러스 y2 이거 수식을 더하면 3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5가 돼야 되죠. 진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1은 x제곱 플러스 2 곱하기 x, 그냥 2x 하면 일어나는 거 아시죠? 그래 2 곱하기 x라 해야 되고 플러스 4. 자, y2는 3 곱하기 x 루트 3 플러스 4 곱하기 x 플러스 1. 자, 여기서 y1 곱하기 y2를 하면은 이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이 결과. 짠. 자, 약간 그렇게 썩 보기가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3x의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5라는 결과가 나오죠. 자, 이것은 기호로서 표현을 해야지, 그리고 그 표현이 입력이 되어야지 비로소 계산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기호가 아니고 변수였으면 그냥 그 수치에 해당되는 계산 결과값을 얻을 수 있는데, 기호로 해야지 비로소 이런 계산 결과를, 그러니까 수식의 어떤 결과적인 수식을 얻을 수 있다. 자, 이런 면에 있어서 이 심볼 기능이 어떻게 보면 굳이 매틀랩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업무 같지만, 매틀랩을 사용해서 이게 할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죠. 자, 수식이 지금 간단한 걸 이렇게 우리가 연습을 해서 지금 그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못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수식이 굉장히 복잡하거나 아니면 많잖아요. 그러면 이 수식을 그 기호로서 계산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고, 또 하나 기호를 사용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다른 기능을 위해서입니다. 어떤 기능이 있을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기능 중에서 기호가 필요한 기능이 뭐냐? 그것은 바로 미적분입니다.
자, 미분하고 적분, 간단한 미분 적분에 대해서 이 기호를 활용해서 어떻게 잘 계산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적분에 대해서 한번 해볼 생각인데 적분보다는 미분이 좀 간단하죠. 일반적인 경우에. 그래서 미분부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5x의 5제곱 플러스 4x의 4제곱 플러스 1이 있다고 합시다. 이 수식을 이렇게 미분을 하게 되면 결과가 뭡니까? 결과는 25x의 4제곱 더하기 16x의 3제곱 더하기 이거는 없어지죠. 이게 끝이죠. 자, 이거를 미분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 심볼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매틀랩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죠? 어떤 수치가 들어가면 그 수치가 입력된 상태에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호로서 이 수식을 이렇게 표현해주는 방법은 기호를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미분은 굉장히 간단해요. 일단 이 수식을 y에다가 집어넣읍시다. 5 곱하기 먼저 제가 방금 초기화했기 때문에 옥탑을 초기화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기호를 뭘 쓰고 있습니까? x만 기호로 쓰고 있죠. 그래서 sy, ms, x 예를 들어서 y도 기호로 쓰고 싶으면 콤마하고 y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 x만 기호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는 x를 기호로 쓰겠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y는 이 위에 있는 이 수식을 요 수식을 y에다가 집어넣을게요. 5 곱하기 x 5제곱 더하기 4 곱하기 x 4제곱 플러스 1. 자, 이렇게 하면 제대로 수식이 입력됐다고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를 미분을 하면 요 두 번째 수식 요 놈이 요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미분하냐? 미분하는 건 굉장히 간단해요. 미분 함수가 diff 디퍼런시에이트가 미분하다는 영어 단어잖아요. 거기에 첫 네 글자 diff만 딴 거예요. diff 한 다음에 y 이 수식 안에 이게 들어있으니까 이 y를 미분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엔터를 쳐볼까요? 짜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죠. 그럼 이걸 예를 들어서 우리가 y 프라임에다가 대입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하면 그만입니다. 그럼 앞으로 y 프라임 이렇게 하면 이 수식이 미분된 결과값이 표현 또는 표시가 되는 거죠. 자, 미분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단순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리하고 적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분은 미분보다 조금 복잡한 게 적분 자체가 정적분이 있고 부정적분이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앞선 수식과 비슷하게 4x의 4제곱. 자, 요 수식을 부정적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x의 6제곱 이게 제가 수식을 좀 잘못했네요. 그죠? 다시 6분의 5 x 6제곱 플러스 5분의 4 제가 원한 게 이거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부정적분이 되죠. 그러면 실제로 부정적분부터 이렇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시 초기화했기 때문에 다시 기호를 x라는 것을 쓰기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y에다가 5파이 x 루트 x 5제곱 4 곱하기 x 4제곱 플러스 1. 자, 잘 입력됐어요. 그러면 아까 미분을 할 땐 diff를 했는데 인티그랄 그 적분의 인테그랄의 첫 세 글자 int를 마치 미분할 때처럼 쓰면 됩니다. 당연히 괄호 안에는 수식이 들어가면 되죠. 자, 이렇게 int를 한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그러니까 적분을 원하는 그 수식이 표현된 그 심볼로 표현된 그 값을 넣으면 부정적분을 이렇게 해주고 있죠. 자, 부정적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그 결과가 나왔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적분을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게 여기에 0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5까지다. 이 경우는 색깔 좀 바꿔볼까요? 이렇게 부준적분 한 다음에 0에서부터 5. 이 값을 집어넣는 거죠. 자, 이 5를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빼기 한 다음에 0을 다 집어넣는 거죠. 근데 0은 어차피 값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5를 집어넣고 5를 집어넣고 5를 집어넣으면 계산을 하면 뭔가 나오겠죠. 그걸 어떻게 하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int 인테그랄의 첫 세 글자 쓰는 거는 마찬가지고 내가 적분을 하고자 하는 수식을 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범위를 넣는 겁니다. 0에서부터 5까지죠. 작은 거부터 0에서부터 5까지 이렇게 하면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6분의 93,155가 나올 겁니다. 5로 하니까 헷갈리니까 1을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여기 5 말고 1을 집어넣으면 6분의 5 더하기 5분의 4 더하기 1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30분의 25 더하기 24 더하기 1 그러면 뭐가 되나요? 30분의 50 즉 3분의 5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거를 다시 0에서부터 1까지 하면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요? 5, 25고 4, 6, 24 더하기 1이 아니고 30분의 30분의 30이 돼야 되죠. 그러면 49에 30 더하면 79 30분의 79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정적분이 되고, 그리고 정적분하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int 한 다음에 y하고 0과 1을 행렬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를 행렬 안에 넣고 이렇게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뭐 이 두 가지 방법은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차이가 있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방법이 다 가능하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 기억이 잘 안 나시면 그냥 이렇게 시작하는 그 적분의 범위 중에서 시작하는 것과 끝나는 점 각각 쉼표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미분과 적분을 기호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볼 기능의 막강한 강력한 점을 알 수가 있죠. 자,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수식 자체를 계산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뭐 수업 중에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학도로서 업무를 하는데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심볼 기능이 매틀랩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기능 중에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심볼 기능 중에서 또 쓸만한 거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런 y는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이거를 이렇게 정리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나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얘 해를 알면 그 해의 부호를 바꿔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것의 해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였기 때문에 이 부호를 바꿔가지고 x 이 부호 바꿔서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놈의 해를 알면 여러가지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얘 해를 매트랩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냐,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심볼릭 기능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심볼릭 기능 이용해서 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시 또 x라는 것을 기호로 사용하기 위해서 정의를 하고, y는 x제곱 플러스 3 곱하기 x 플러스 2 이렇게 하면 잘 y의 이 표현, 이 수식이 잘 입력됐죠. 자, 이것의 해를 알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솔브, 풀라는 이야기죠. y를 풀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두 해를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지금 친절하게 이것은 2행 1년 매트릭스다 라고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되면 아, 해가 두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1이다. 하나 마이너스 1이고 하나 마이너스 2다. 라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어떤 계산을 하거나 뭐 과제라든지 업무 등을 위해서 계산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심볼릭 기능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수식에 해를 찾을 수 있다. 이거 굉장히 많이 사용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매틀랩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 또는 기능이 존재할 수 있어요. 어떤 결과값, 계산 결과값을 얻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방금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어떤 수식의 해 또는 수식을 그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그 심볼릭 기호를 통해서 수식을로부터 어떤 데이터를 얻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폴리라는 함수로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 폴리는 폴리노미얼이 다항식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앞에 폴리라는 단어를 따서 이 함수를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자, 폴리가 뭐냐 하면 폴리 한 다음에 중요한 것은 폴리는 인수가 한 개입니다. 폴리라는 함수는 인수를 하나 받는데 그 하나가 행렬을 받습니다. 이 행렬에다가 기본적으로 1항 다열 행렬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쉼표 또는 띄어쓰기로 어떤 데이터를 숫자를 입력하고 그 개수는 많을 수 있는데 이 세미콜론을 통해서 행을 한 개 이상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래 예를 들어서 1, 2, 1 이렇게 넣잖아요. 여기 쉼표에도 상관없고 해도 상관없고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폴리 1, 2, 1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런 계산 결과가 떡 나와요. 그냥 계산 결과가 나왔죠. 이거를 P에다가 집어넣읍시다. 폴리 1, 2, 1. 자, 이게 뭘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폴리는 다항식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게 다항식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숫자가 총 4개죠. 그러면 얘가 x의 세제곱에 해당되고 두 번째가 x 제곱에 해당되고 세 번째가 x에 해당되고 마지막이 숫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행렬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도록 이 폴리라는 함수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숫자랑 이거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어떤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안에 있는 숫자는 이 수식이 가지고 있는 해입니다. 즉 어떤 해를 가지고 수식을 만드는 그런 명령어가 바로 폴리라는 거예요. 자, 1, 2, 1이죠. 자, 1이 1 넣으면 1, 4, 플러스 5,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0이 되죠. 해 맞죠? 2를 넣어도 마찬가지고 1을 또다시 넣을 수 있다는 것은 중근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 인수분해하면 이 수식을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폴리라는 함수를 통해서 어떤 수식을 만들 수 있고 이 수식을 통해서 여러가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P는 폴리 좀 복잡하니까 1, 2만 합시다. Q는 폴리 1, 3 이렇게 합시다. 자, 실제로 제가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P는 폴리 1, 2 Q는 폴리 자, Q는 이거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는 뜻이죠. P는 Q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는 이야기죠. 자, 제가 뭘 해보고 싶냐 하면 이 두 가지 수식을 서로 곱하는, 그러니까 P하고 Q를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곱하면 x4제곱 어쩌고저쩌고 되겠죠. 자, 이거를 우리가 기왕지사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
나중에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사용하게 될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자동제어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데 수치 해석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지는 모르겠는데, 컨볼루션의 앞글자인 conv 한 다음에 p하고 q, 컨볼루션이 두 개를 합성 곱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두 개를 합성 곱을 하니까 p와 q를 넣는다는 말은 두 개를 합성 곱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엔터를 치면 뭐가 나오냐, 이 결과가 나왔죠. 이 결과는 지금 숫자가 5개이기 때문에 이것은 x의 4제곱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7x의 세제곱 플러스 17x제곱 마이너스 17x 플러스 6. 즉 이거랑 이거를 곱하면 이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루트라는 함수를 소개했죠. 이거는 어떤 수식과 관련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변수에 그게 수식이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해에 해당되는 것을 알려주는 함수라고 그랬죠. 자, 예를 들어서 p 같은 경우를 루트를 해를 구하면 우리는 당연히 이 해를 알고 여기다 집어넣었죠. 그렇기 때문에 1, 2, 1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중복되는 거를 제외하고 1과 2가 나왔죠. 자, 여기 q를 집어넣으면 1과 3이 나왔죠. 자, 그런데 아니죠. 1, 2, 1이 아니고 1, 2가 나왔죠. 중복된 거는 중복된 게 나오나봐요. 뭐 한번 해볼까요? 루트 한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폴리 1, 2, 1 이렇게 집어넣으면 3개 다 나오네요. 자, 어쨌든 이 루트를 하면 여러가지 수식에 해당되는 수식이라면 수식이라고 해석되면 그게 해에 해당되는 값이 나오는데, 컨볼루션, 예를 들어서 컨볼루션 한 거에 루트를 구하면 p와 q, p를 아니죠. 자, 루트 컨볼루션 p와 q를 컨볼루션 한 거에 루트를 구하면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나왔죠. 즉 p와 q 같은 경우에는 이미 p는 x 플러스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였죠. 해가 1, 2였잖아요. 그죠? q는 해가 1 x 3이었어요. 이거 두 개 곱하면 이거 4개가 다 곱해지는 거죠. 그래서 해가 1, 또 1, 1 두 개, 그리고 2, 3이 나와야 되죠. 그래, 여기서 이거는 복소수로 지금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복소수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복소수 0이기 때문에 무시해도 상관없죠. 그래서 1, 1, 2, 3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수식에 해당되는 해를 구하거나 아니면 수식을 서로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그 심볼릭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도 수식을 다룰 수 있었는데, 이 폴리노미얼 이 함수를 이용해서도 이렇게 수식을 다룰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이 여러분 생각하기로 더 편해요? 심볼릭 기능을 사용하면 더 가시적, 그러니까 보기에는 굉장히 편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속도도 좀 느리고, 그 심볼을 사용하면 나중에 수치에 관련된 어떤 연산을 하기에 약간 제약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다른 기능들과 함께 사용한다면. 자, 그런 의미에서 이 폴리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수식을 연산을 할 때 사용하기는 약간 좀 불편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 큰 불편이 없거든요. 자, 그런 이유로 이 폴리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수식을 연산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심볼릭 기능은 사용해야 될 때는 사용해야 되겠지만, 다른 기능이 있다면 되도록이면 사용 안 하는 것이 좀 더 많은 업무 또는 고차원적인 어떤 연산을 할 때는 조금 심볼릭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조금 중요할 수 있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폴리 기능을 함수를 사용하면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수식의 형태, 최종 수식의 형태, 그리고 얘는
최종 수식이 가지는 각각의 해를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알면, 이거는 우리는 지금 당연히 알고 있죠. 그리고 이거를 알고 있으니까 x 4제곱 마이너스 7 x 3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심볼릭 기능을 이용할 때 우리가 하지 않았던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완전 다시 클리어해서 완전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CLC에서 화면을 지웠어요. 자, 다시 P는 심볼릭 X를 기호로 사용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P는 x-1 곱하기 x-2. 우리가 아까 전에 입력했던 수식과 똑같죠? 폴립 함수를 이용해서 입력한 수식과 똑같습니다. 자, Q는 x-1 곱하기 x-3이었어요. 자, 일단 P. 자, 우리가 P는 예를 들어서 x 2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x 플러스 2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심지어는 p 곱하기 q를 하잖아요. 자, 이렇게 심볼 기능을 이용할 경우에는 convolution이라는 함수를 쓸 필요 없이 바로 연산이 되죠. 자, 이렇게 나오는 거는 해를, 여기에 어떤 해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굉장히 유용하지만, 얘가 아까 그러니까 최종 형태 있잖아요. x 4제곱 어쩌고저쩌고, 이 수식을 알고 싶은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예를 들어 과제를 할 때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작업을 할 때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걸 알려주지 못하고 있죠. 자, 심지어 처음부터 이렇게 입력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P는 x 3 곱하기 x 플러스 2라고 입력했어요. Q는 x 2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x 플러스 3이라고 입력했다고 칩시다. 자, P, Q 제대로 나오죠. 자, 그래도 이거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x 4제곱 막 이런 식으로는 계산 결과가 절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심볼 기능을 사용할 때는 최종 연산 결과를 알 수 없을까, 수식을 알 수 없을까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expand, 즉 확장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expand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p 곱하기 q 이런 식으로 치면 최종 전체가 다 확장된 그런 어떤 결과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기능을 살펴봤는데 어떻습니까? 과제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유용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더 빨리 알았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수업을 들을 때 굉장히 공학계산기보다 훨씬 편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사용을 적극적으로 하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약간 귀찮게 느껴질 수 있는데, 뭐 일반 계산기로 끙끙거리면서 계산하는 것보다는 조금 귀찮지만 숙달되는 데까지 좀 시간을 써서 그 이후에 이 기능을 적극 활용해 가지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는 게 어떻게 결과적으로는 더 득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지어 저도 계산을 할 때 이 옥타브 온라인을 사용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좀 익숙해질 때까지 한번 저를 믿고 한번 사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수업에 관련돼서 꼭 알아두어야 할 기능 중에 하나인, 그러면서도 좀 까다로운 기능 중에 하나인 미분방정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미분방정식에 대해서 설명하기 앞서서 몇 가지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먼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과 관련된 이야기인고 하니 앞서서 제가 좀 이야기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매틀랩을 포함해서 뭐 대부분 프로그래밍 언어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도 마찬가지죠.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개 이상일 수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심볼릭 기능을 사용하고 어떤 계산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심볼릭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도 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폴리 함수를 설명하면서 여러분들께 그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매틀랩에는 뭐 여러가지 대립되는 그런 기능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여러가지 기능이 있을 수 있는데 심볼릭 기능을 사용하냐 그렇지 않느냐도 그 여러가지 이야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심볼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거의 99%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능이 있는데 그것을 심볼릭으로 대체할 수 있냐, 그건 아닌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심볼릭은 사실은 인간 친화적인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기 좋으라고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하는 다른 여러가지 기능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서 심볼릭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일단은 좀 뭐랄까 좀 표현이 직관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분이나 적분 계산을 해야 되는데 매틀랩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수업을 할 때 미적분을 계산을 위해서 매틀랩을 오래 쏘다가 졸업을 하고 매틀랩을 한동안 쓰지 않다가 업무를 위해서 매틀랩 한번 써볼까 이렇게 했는데 좀 기억에 쉽게 남지 않으면 기억하기가 어렵고 사용하기가 어렵고 좀 더 멀어지겠죠. 근데 이렇게 심볼릭 기능처럼 기억하기도 쉽고 쓰기도 쉽다면 나중에라도 쉽게 다시 기억을 더듬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약간 사용자 친화적인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심볼릭 기능을 쓰냐 그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다른 기능을 쓰냐라고 이 두 개를 선택할 때 심볼릭 기능을 쓰지 않을 수 있으면 심볼릭 기능을 쓰지 않는 게 더 좋아요. 여러 측면에서.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적분과 관련되어 가지고 또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적분을 이야기할 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x를 심볼릭 기호로 쓰기로 하고 y는 x 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합시다. 자, 정적분 0에서 1까지의 범위의 정적분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int y 한 다음에 0에서 1 이렇게 하면 정적분 결과를 알려줬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용어가 뭐랄까 조금 중복되는 게 많아가지고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여기 y는 뭐예요? 여기 y는 이 x제곱 플러스 1을 의미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놈도 일종의 함수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x 값에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그 결과값이 y가 되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함수, 수학적인 함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int라는, 자, int도 함수예요. int도 함수고 이것도 함수예요. 다 함수예요. 그런데 int는 여기에다가 수식과 그리고 범위를 집어넣으면 정적분을 해주는 함수인데 이 함수가 받아야 되는 데이터, 정보 중에 이 y라는 함수, 이 함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함수인데 다른 함수예요. 그리고 int라는 것은 여기에 어떤 함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lower limit, 그러니까 범위의 적분 범위의 낮은 값 그리고 높은 값 요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함수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도 함수여야 된다는 거죠. 펑션이어야 된다. 자, 그런데 또 다른 함수를 하나 더 이야기해야 돼요. 좀 헷갈리지만 또 다른 함수를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번에는 수학적인 함수 말고 요놈처럼 그냥 함수예요. 프로그래밍적인 함수인데 이 함수는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사용자 정의 함수냐 아니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함수냐, 그걸 뭐 시스템 함수라고 그러나요? 어쨌든 사용자 정의 함수가 아닌 것 둘 중에 분류하자면 얘는 이미 있는 함수죠. 그러니까 기정의된 함수죠.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사용자 정의 함수입니다. 내가 만약에 사용자 정의 함수, 예를 들어서
FF라는 어떤 사용자 정의 함수를 FF라기보다는 FUNC라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어요. 그러면 얘도 프로그래밍 언어적인 함수기는 하지만 얘와 동일한 기능을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얘를 이용해서도 적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여기서는 얘를 여기 집어넣죠. 그런데 얘는 뭡니까? 얘는 심볼릭 기능을 이용했죠. 그래도 심볼릭 기능을 이용한 일종의 수학적인 함수라서 여기에 입력이 되어서 적분을 하는데, 이것도 되지만 프로그래밍 언어적 측면에서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어서 그것도 사실은 사용자 정의 함수, 프로그래밍 언어 측면에서의 함수와 수학적인 함수와는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함수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수학적인 함수와 기능적 측면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사용할 수가 있게 만들어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 들어와도 정적분처럼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 하면,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int라는 함수는 심볼릭 기능을 위해서 심볼릭 기능을 사용한 함수를 적분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에다가 이거를 사용하고 싶다, 이 심볼이 아니고 이거를 사용하고 싶다면 이걸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적분을 하는 함수는 두 개가 있다는 거죠. int가 있고, 또 하나는 인티그럴, 적분이라는 말을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함수가 있는데, 얘는 여러분이 심볼릭을 이용해 가지고 적분을 할 때, 그리고 얘는 여러분이 사용자 지정 함수로 프로그래밍적인 함수를 만들어서 적분을 할 때 얘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프로그래밍적으로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한다는 게 어떤 이야기인지 우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한번 봅시다. 노트패드를 열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프로그래밍 했어요. 자, 위에 이 부분 기억나시죠?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함수를 기본적으로는 사실 요만큼만, 요걸 떼서 따로 .m 확장자가 m이라는 확장자를 가진 파일을 만들면 제일 좋은데, 뭐 꼭 굳이 그렇게 안 해도 간단하게 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 그랬죠. 다만 이 함수를 위에 적어야지 그 아래부터 이 함수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 있다. 뭐 그 점만 주의하시면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함수는 뭐냐? 자, 좀 띄울까요? 이 함수의 골격은 이 위에 함수의 정의, 이 가장 위쪽에 함수를 정의하고, 함수의 일종의 타이틀이죠. 여기에 y라는 값을, 이 리턴 값, 그리고 func라는 게 함수의 이름, 그리고 인수는 x 한 개를 받는다. 자, 그래서 어떤 x 값이 들어오면 y가 어떻게 되냐, 즉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이거잖아요, 그죠? 이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여기 x에다가 값을 집어넣으면 그 결과가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래밍적으로 이렇게 정의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와 완전 일치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수식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은 x 그냥 루트 2 한 다음, 루트가 아니고 제곱 2 한 다음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납니다. 왜냐하면 x에는 행렬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함수를 정의할 때 뭐 버전에 따라서 에러 안 날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다 프로덕트를 하는 것처럼 그냥 붙여주면 에러도 없이 잘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렬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행렬이 들어오면 여기 x 곱하기 x 하면 계산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렬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렬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이 다 프로덕트로 계산을 해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죠. 그리고 end는 이 함수의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함수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원하는 함수예요. 자, 여기까지는 함수를 정의하고 그 밑에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명령어를 수행을 하는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인테그럴, 적분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인수가 바로 마치 int 함수처럼 함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분할 함수를 이야기하는데, 적분할 수식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func는 이 함수의 이름에 해당됩니다. 다운표를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와 똑같아요. 0에서부터 1까지. 자, 이렇게 넣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1.3333이 나왔죠. 우리는 아까 전에 3분의 4라는 결과를 얻었는데 1.333은 3분의 4 맞죠? 이걸 분수로 보려고 그러면 포맷 이 그 매틀랩이 뱉어주는 값을 분수로 보고 싶을 때는 포맷 한 다음에 RAT를 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뭐 이걸 하든가 아니면 우리는 지금 마지막 결과를 보고 싶기 때문에 ANS 안에 들어있는 값을 보면 되죠. 그럼 3분의 4가 됐죠. 자, 포맷 한 다음에 short 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자, 이건 참고 삼아 알아두시기 바라고. 이렇게 적분이 잘 됐죠. 자, 그래서 이런 방법을 취하면 프로그래밍 언어적인 우리가 펑션 이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함수를 여기서 여기 지금 세미콜론을 하고 있죠. 이 세미콜론을 하면 좋아요. 왜 안 좋은지 이거 안 하면 안 좋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인테그랄 할 때는 이게 얘가 매틀랩 안에 어떤 사람이 있어서 막 손으로 계산해서 알려주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0에서 1 사이 값을 막 쪼개가지고 넣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 함수에서 그 값이 들어올 때마다 여기 세미콜론을 하지 않으면 값을 뱉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결과들이 출력되기 때문에 세미콜론을 붙이는 게 좋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요까지 함수가 여기에 들어갔죠. 그래서 그 결과를 계산해 주는데 이것은 프로그래밍적이고 심볼릭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심볼릭으로 더 쉽게 하는데 왜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심볼릭 기능밖에 기억이 안 나거나 아니면 그게 좋다, 너무 좋다 그러면 그걸 써도 되는데 되도록이면 심볼릭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알거나 아니면 그 방법을 쓸 수 있으면 그 심볼릭 기능을 활용하지 않는 방법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 방법이 적분에서는 이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인테그럴 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자면 여기서 왜 아까 다운표 이 펑션 이름 함수 이름을 다운표에 넣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그랬죠. 그걸 위해서 인테그럴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헬프를 봅시다. 매틀랩은 모르겠지만 옥타버 같은 경우에는 옥타버 온라인 최소 옥타버 온라인은 이 int 함수는 헬프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int 함수는 그냥 여러분들 그냥 그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아시면 되고 또는 매틀랩에서 int를 헬프를 쳐서 int 함수가 어떤 형태를 지니고 어떤 뭐 설명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인테그랄에 대해서는 설명이 나옵니다. 자, 옥타버에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우리가 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자, 이 함수고 여기 인수들을 설명하고 있죠. 여기서 f, a, b 또는 f, a, b 하고 여러가지 다른 인수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건 옵션이고 우리가 정적분을 위해서 필요한 게 요 세 가지 인수죠. 근데 여기서 a와 b는 당연히 lower and upper limit라고 되어 있죠. 인테그레이션에 그러니까 적분에 lower하고 upper limit을 이야기한다. 0과 1 집어넣었었죠. 근데 여기 f는 함수 이름을 우리가 집어넣었었는데 왜 다운표를 하는지 보자면 자, f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f는 펑션 핸들 inline function 또는 string containing the name of the function to evaluate. 그러니까 우리가 적분을 하고자 하는 펑션의 이름을 스트링 그러니까 그 이름을 스트링화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직역하자면 이 스트링이 문자 열이거든요. 문자 열을 거기다 넣어야 되는데 그것이 함수 이름을 담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즉 문자 열을 넣으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문자 열은 다운표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냥 예를 들어서 func라고 집어넣으면 이것은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func라는 문자열을 이렇게 이름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우리가 방금 제가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린 것은 이 세 번째 방법을 이용해서 func라는 함수를, 그러니까 이거는 수학적인 함수는 아니고 프로그래밍적인 함수지만 어쨌든 그 함수를 적분을 한 거죠. 근데 다른 두 가지 방법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자, 인라인 펑션에 대해서는 뭐 이거는 아주 중요한 것도 아니고 아주 많이 쓰이는 방법도 아니고 별로 어렵지 않지만 그냥 생략하도록 하고, 펑션 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왜냐? 이걸 할 줄 아는데 이걸 왜 살펴보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더 편한데 이거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펑션 핸들을 통해서 뭔가를 설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펑션 핸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쓰는지 알아야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매틀랩 코드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어떤 펑션, 이쪽 끝이 잘 안돼요. 그래서 좀 구석에서 벗어나서 펑션 y는 funcx and 하고 여기 어떤 내용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펑션 또 만들었어요. 똑같이 만들고 y 하지 말고 z는 func2x 이렇게 해서 뭐 하고 이렇게 and 만들었다고 합시다. 자, 이걸 치고 이거 다 한 다음에 뭔가를 수행할 때 얘네들은 어디에 존재할까요? 어딘가 컴퓨터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이 함수가 나중에 호출되면 이 함수에 담겨있는 명령을 실행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수가 들어오면 그 들어온 것을 파라메터라 그러거든요. 그 파라메터를 이용해서 내가 기억하고 있는 함수의 어떤 명령들을 수행한 다음에 그 다음 리턴 값으로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럼 얘네들 어떻게 컴퓨터가 기억하고 있을까요? 컴퓨터는 뭔가를 어디에 기억하나요? 메모리에 기억하죠. 그래, 얘네들은 어떤 메모리가 이렇게, 컴퓨터 메모리가 이렇게 있으면 얘는 뭐 이 메모리 여기 들어가 있고 얘는 이렇게 메모리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메모리에 이 명령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펑션 어짜고 보통 펑션을 함수를 호출할 때 펑션 이름을 쓰죠. 그래서 func 어짜고 func2 어짜고 이렇게 함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호출을 하는데, 그 방법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은 이 주소, 이 메모리에 어떤 공간에 함수가 있으면 그 함수의 공간을 직접적으로 지목을 해서 그 기능을 호출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C 언어에서는 포인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뭐 C 언어 포함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런 것을 핸들이라 그럴 수 있어요. 핸들이라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 핸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 공간을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어요. 자, 매틀랩에서는 어떤 함수의 핸들을 알면 그 함수를 직접 접근할 수 있는데, 그 핸들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 이메일 할 때 at 있잖아, at. 그니까 숫자, 키보드에 보면 숫자 2 위에 있는 이 at를 한 다음에 함수 이름을 쓰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 함수의 핸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라고 매틀랩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에, 그러니까 다른 함수에 또 다른 함수에 핸들을 넘겨줘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함수의 핸들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at 이거 있잖아요. 골뱅이처럼 생긴 거, 이거에다가 함수 이름 앞에다가 이걸 붙여서 통째로 넣어주면 fucn이라는 함수의 핸들이 넘어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함수의 핸들이라는 것은 이 함수가 담겨있는 메모리를 직접적으로 접근을 해서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지금 프로그래밍 언어적인 측면에서 이런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인테그럴이라는 함수를 쓸 때 첫 번째 인수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함수의 이름을 스트링
대입화해서 집어넣거나 또는 함수에 핸들을 넣어도 된다 그랬죠. 만약에 그렇게 사용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렇게 사용하고 싶을 때는 이 골뱅이를 함수 이름 앞에다가 붙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앞서서 이 함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인테그랄이라는 함수를 사용했을 때 방식이죠. 이거 말고 인테그랄 at func라고 하면 0과 1 이건 똑같아야지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 있잖아요, 얘와 뭐가 다르냐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함수 이름을 집어넣은 거고 스트링으로 집어넣은 거고, 얘는 func라는 함수에 핸들을 받아서 그것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인테그랄이라는 함수 입장에서는 전혀 달라요. 들어오는 데이터가 전혀 다르죠. 얘는 func라는 문자형 데이터가 들어온 거고, 얘는 어떤 핸들값은 일반적으로는 컴퓨터 그 프로그래밍적인,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개념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숫자 값이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 어떤 핸들에 해당되는 그 숫자 값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와 얘는 데이터 자체로는 다른 데이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테그랄 함수가 이렇게 들어오면 적절하게 처리해서 이 함수를 찾아가서 이 함수를 쓰는 거고, 이렇게 들어와도 핸들을 이용해서 적절하게 이 함수를 찾아가서 이 함수를 불러와가지고 이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랑 큰 차이가 없어 보이죠. 이거는 따옴표 2개 쓰는 거고, 이것은 그냥 at 붙이는 거잖아요. 뭐 한편으로 이게 좀 더 편하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 둘 다 비슷한데 왜 둘 다 알아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만들 때는 이 방법이 더 직관적이에요. 근데 이 방법도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연산이 된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서 했던 계산 다 지워버렸나요? 이거를 일단 먼저 기존 방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이 방식으로도 되는지 넣어볼까요? 그죠?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리고 둘 중에 아무거나 사용해야 되는데 둘 다 알아두시면 좋다. 미분 방정식도 심볼릭 기능을 사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고 프로그래밍적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에 각각 해당되는 각각의 함수가 따로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수업을 하면서 필요로 하는 계산은 일반적으로 간단한 계산이 아니에요. 좀 복잡한 계산입니다. 대부분 미분 방정식은 2개 이상, 그리고 미분 방정식 자체도 좀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 이유로 심볼릭 기능을 사용 가능한 그런 미분 방정식 솔버라 그러죠. 그러니까 푸는 기능을 하는 그런 함수는 복잡한 그런 계산이 잘 되지 않습니다. 물론 2개, 3개 이런 것도 심볼릭으로 계산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손으로 풀기도 어렵지 않은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트랩을 꼭 이용해 가지고 이 미분 방정식 풀어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것은 심볼릭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볼릭 기능을 사용해서 미분 방정식 푸는 대표적인 함수는 dsolve라는 게 있거든요. dsolve는 제가 알기로는 옥타브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최소 옥타브 온라인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볼릭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경우가 매트랩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경우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심볼릭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수치적으로 미분 방정식을 푸는 대표적인 함수가 ODE라는 함수입니다. ODE는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이라는 이야기죠. 즉 이름 자체가 의미하는 것처럼 상미분 방정식을 풀 때 쓰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런데 ODE가 끝이 아니고 ODE 23, ODE 45 등등의 여러가지 종류의 ODE 함수가 있는데, 여러분과 같이 아주 복잡하거나 민감한 계산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면 어떤 것이 뭐 더 우월하고 무조건 좋지 않고 더 어렵고 이런 거 없습니다. 쓰는 형태라든지 결과는 비슷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사용해도 됩니다. 자, 어찌되었건 OD 23, 45 등이 있는데 이것은 그 내부의 알고리즘이 좀 다른 것이지 뭐 45가 무조건 좋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OD 23, OD 45 둘 중에 선택해서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될 겁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아무거나 사용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ODE 23 또는 ODE 45라는 함수는 심볼릭 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수, 프로그래밍적인 함수를 인수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런 이유로 제가 앞서서 시간을 들여서 함수로 어떻게 어떤 계산을 하는 다른 함수에 함수를 인수로 집어넣을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OD 함수를 어떻게 쓰는지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심볼릭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값을 알려주는 계산을 해요. 적분 같은 경우에는 심볼릭 기능을 이용하면 부정적분이 가능했죠. 그러니까 적분한 결과를 수식으로 알려주는 게 가능했는데 인테그랄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심볼릭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결과 값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정적분해서 그 값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ODE 함수도 심볼릭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형태의 계산 방법이기 때문에 어떤 값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그 미분 방정식을 통해서 도출된 결과, 수치 결과값을 알려주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심볼릭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미분 방정식의 계산,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걸 쓸까? 그걸로 할 수 없는 계산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잡한 계산들은 수치적으로라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결과를 통해서 수식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형태의 결론이 나온다. 어떤 형태의 뭐 예를 들어서 뭐 거동을 한다.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미분 방정식을 통해서 그 거동을 유추하고 싶다. 그러면 거동을 표현하는 방정식을 얻지 못할지언정 그래도 수식으로라도 어떻게 거동하는지 알 수 있으면 좋죠. 그런 의미에서 이 미분 방정식을 수치적으로 계산하는데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y 플러스 뭐 마이너스라고 할까요? x는 0. 자, 이런 미분 방정식이 있다. 이거 어떻게 풀 수 있어요? 이 y''은 dx, dy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y, x는 0. 자, 이거 어떻게 풀 수 있나요? 이거 그럼 뭐라 그러죠? 변수 분리형으로 풀면 가장 쉽죠. dy 여기 다 몰아넣고 x 여기 넘기고 dx. 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이렇게 적분을 해가지고 y는 2분의 y 제곱은 2분의 x 제곱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두 개 캔슬 시키고 y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은 c,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었죠. 자, 그런데 이것은 대수적으로 푸는 것이고 수치적으로, 이게 대수적으로 푸는 것은 심볼릭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매틀랩으로 이렇게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ODE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수식이 나오지는 않지만 수치적으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값이 나오는지를 푸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본다 그랬죠. 그 말인즉슨 x에 어떤 값이 들어가면 y에 어떤 값이 나온다 라는 거. 예를 들어서 x가 0일 때 y는 얼마고, x가 1일 때 y는 얼마고, x가 2일 때 y는 얼마고, 이런 식의 데이터만 있어도 우리가 이 수식은 모르지만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이 두 가지 변수의 값들의 관계를 알 수가 있죠.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거나, 아니면 수식이 손으로 풀기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식으로 풀기 힘들 때는 이렇게라도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럴 때 사용하는 게 ODE라는 게 있는데, 그럼 ODE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 자, ODE 예를 들어서 23을 쓴다고 합시다. 여기에 앞서서 우리가 펑션을 집어넣고, 펑션은 아까 이야기했죠? 펑션 핸들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펑션 이름이 func다. 그러면 이렇게
문자 열 형태로 그 함수 이름을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는 뭐 일단 이름은 타임스팬이라는 게 있어요. 타임스팬. 미분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는 보통 미분방정식을 공학 수학 등에 배울 때는 y와 x, 그러니까 독립변수가 보통 y였잖아요. x였잖아요. 그런데 공학에서는 독립변수가 t가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독립변수가 t일 경우에는 t의 스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독립변수의 스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스팬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 다음은 뭐가 들어오냐? 다음은 이 종속변수, 일반적으로 y를 쓰죠. y의 초기값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값이 얼마를 넣고 이렇게 닫으면 이게 ODE를 풀어준다는 겁니다. 자, 이게 제가 방금 만든 예제 코드인데요. 펑션 y 프라임 first ODE, 함수 이름은 first ODE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인수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x와 y, 뭐 일반적으로 그 독립변수 t를 많이 쓰지만 그냥 x라고 썼습니다. 더 익숙하니까 x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하고 요까지가 함수죠. 프로그래밍적인 함수죠. 자, 여기 y''은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걸 그냥, 자, 이거 y''에 꼭 적을 필요는 없어. 여러분이 원하는 변수 이름 아무거나 적어도 상관없는데 그냥 y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y와 헷갈리니까, y를 하면 안 되겠네요. 그런데 이 y만 헷갈리니까 또 이것을 쓸 수는 없으니까, 변수 이름을 쓸 수 없으니까 그냥 프라임 이렇게 이름을 적었다는 거죠. 이 변수 이름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럼 이거를 수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겠어요? dx dy는 y분의 x, 이 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OD 안에 들어가는 함수는, 여기에 들어간 함수는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냐, 요거를 표현하는 함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y 프라임 y, 이 원래 수식이 이 뭐였죠? 마이너스 x는 0이었나요? 원래 수식이 이거였죠. 이거의 미분방정식을 풀어야 된다 그랬죠. 자, 이거를 어떤 식으로 ODE 함수에 넣어야 되냐, 얘를 중심으로 재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 또는 dx dy, 이거를 중심으로 재정리를 한 다음에 그것을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얘 중심으로 하려고 그러면 얘를 일단 넘기죠. 그럼 y 프라임 y는 x, 그 다음에 y를 내리면 y 프라임은 y분의 x. 자, 요렇게까지 한 다음에 얘만 이렇게 남겨두고 요 놈이 함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 함수를 정의한 다음에 여기다 넘겨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비단 이름뿐만 아니라 어떤 복잡한, 지금 1개만 다루고 있지만 어떤 복잡한 미분 방정식도 y 프라임 또는 dx dy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야지, 나머지가 다 이렇게 한쪽에 다 정리가 되어야지 이 ODE 함수를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지금 이것은 핸들을 받아오는 형태죠. 근데 이렇게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first ODE, 이렇게 그 함수 이름을 문자 열 형태로 집어넣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팸과 y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이거 설명하려다가 깜빡했는 것 같은데, 이 스팸이라는 것은 지금 저는 아까 t스팸이라고 얘기했는데, 메뉴에는 아마 매트랩 메뉴에는 t스팸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x스팸이라고 변수를 정했죠. 이건 뭐냐 하면 내가 살펴보고자 하는 그 범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크면 클수록 좋겠죠. 크면 클수록 좋은데 크면 클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정밀도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x스팬은 내가 딱 알고자 하는 그 범위, 그러니까 이 결과가 x와 y가 되어 있잖아요. x, y 이렇게 결과가 있어요. 0, 0.1, 0.2 이런 식으로 결과가 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y값을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요 놈의 스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속도도 느려지고 메모리도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범위만 있으면 된다. 나는 0과 1 사이만 원하기 때문에 0과 1 사이를 스팬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요 y0는 1이라고 넣는 게 뭐냐, x가 0일 때 y가 얼마냐를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x가 0일 때는 y는 1이다. 자, 이 값이 왜 필요할까요? 미분방정식 자체가 아까 기억나시나요? y제곱 x제곱은 c, 이런 식으로 변수 분리형 미분방정식 형태로 풀었을 때 이렇게 나왔죠. 손으로 풀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값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값은 c 상수는 무한정 있죠. 그러면 무한하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이 상수를 지정을 해줘야지 뭔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지정하는 것을 바로 이거죠. 이거 지정하는 것이 이 초기값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y0가 1이라는 말은 x에 0을 넣었을 때 y제곱은 c, 즉 y는 0일 때, 그러니까 c가 0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y가 0이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y가 0이기 때문에 0 집어넣으면 c는 0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이죠. 참. 죄송합니다. 1입니다. y가 1이었으니까 여기 1 집어넣으면 c는 1이 되죠. 그래서 그래서 요 수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 수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수식을 수치적으로 풀어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이 또 하나 있는데, 이 ODE 23 또는 45 함수를 사용하면 결과값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x의 행렬 그리고 y의 행렬로 줍니다. 그래서 각각의 y에 들어가 있는 값은 그 각각의 x에 들어있는 값이 그 수식에 들어갔을 때 해당되는 y값을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넘겨주는 값은 두 개가 있겠죠. 즉 x, 독립변수 x와 거기에 해당되는 각각의 x에 해당되는 종속변수 y 값을 알려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데이터를 받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줘야지 그 x 값은 이 x라는 변수에 들어오고 y 값은 y라는 변수에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xy 또는 xy, 이거랑 이 변수 xy는 다르죠. 이거는 함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로컬 변수죠. 이거는 일종의 전역 변수이기 때문에 서로 다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넣었어요. 뭐 이상하게 막 나왔죠. 자, 그러면 여기에 x의 값은 어떤 것들이 있냐, x는 이런 값들이 있고 y는 또 이런 값들, 즉 x에 해당되는 것, y에 해당되는 값들이 쭉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한 번에 보려고 하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x, y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그려졌어요. 자,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아까 우리가 미분방정식을 푼 계산 결과가 뭐였습니까? 계산 결과가 y제곱 빼기 x제곱은 1 이거였죠. 그래서 이거는 y제곱은 x제곱 플러스 1, y는 루트 x제곱, 그 플러스 부분만 취하면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분방정식의 계산 결과가 사실 이건데 이것을 이렇게 수치적으로 그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수치적으로 보여주는데 좀 더 그래도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값들, 이 x 값들과 y 값들은 이 수식에 해당되는 값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식을 알려줄 수 없으니까 값이라도 이런 식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좀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과연 진짜 여기서 그려주는 이게 이 수식에 해당되는 게 맞는지. 자, 한번 살펴보려고 하면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요? 이 수식에 해당되는 값들을, 그러니까 이 수식을 그래프로 그려보고 우리가 ODE로 얻었던 값과 비교해보면 되겠죠.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조금 다른 변수 x라는 변수를 써서 0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0.1 간격으로 1까지
이렇게 xx에 집어넣고 y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게? sqrt 이 스퀘어를 루트를 이야기하죠. 거기에 x 이 행렬이니까 다 프로젝트를 해야 되죠.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하면 yy 값이 얻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플러스를 해볼까요? 그러면 똑같은 그래프 그려졌죠. 자, 플롯 xy 그린 다음에 홀드 온을 하고 플롯 xxyy를 그리면 자, 두 개가 겹쳐진 그래프 보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수치적으로 ODE 23 또는 45를 이용해서 수치적으로 미분방정식을 푼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이 예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계 미분방정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동제어에서 이계 미분방정식을 풀어야 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동제어를 듣는 학생은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은 수치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기호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대수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수치적으로 이계 미분방정식을 매틀랩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매틀랩에서 제공하는 일종의 설명서에 제시된 예시 중에서 수식만 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수식이 제시되었냐 하면 y 더블 프라임, 그러니까 두 번 미분한 거죠. 더하기 y 제곱 마이너스 1 y 싱글 프라임 y는 0 이라는 수식이 있어요. 자, 얘 때문에 이 미분방정식은 2개 미분방정식이죠. 자, 2개 미분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풀이야 할까? 우리가 1개 미분방정식, 앞서 살펴봤던 1개 미분방정식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펑션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y 프라임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그냥 뭐랄까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y 프라임이라고 이라는 이름의 변수를 썼는데 뭐 y1 한다든지 뭐 아무거나 여러분이 원하는 이름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함수 이름 fnc라고 합시다. 여기에 x, y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 내용 쓰고 end 이 내용에 당연히 리턴 값을 넘겨줘야 되니까 y 프라임은 이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ODE 뭐 23 한 다음에 요 함수 이름을 쓰든지 이름을 쓰거나 뭐 핸들 값을 받아오면 되죠. 그리고 뭐 스팬 그리고 투기값 이런 식으로 해서 풀었죠. 자,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앞서서 우리가 또 살펴본 것처럼 이 ODE를 풀기 위해서 들어가는 함수는 어떤 식으로 정리되어야 하냐면 y 프라임은 무엇이다 라고 정의가 되어야 돼요. y 프라임은 dx dy 이게 독립변수면 dx dy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뭐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수식이 복잡하더라도 다시 재정렬해서 이런 식 또는 이런 식의 수식으로 만든 다음에 여기에 그거를 전산적으로 정의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수식은 이계 미분방정식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y 프라임은 뭐다 라고 재정리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계인 요놈 때문에 요항 때문에 y는 이라고 정의할 수 없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다시 y 더블 프라임 플러스 뭐였어요? y 제곱 마이너스 1 y 프라임 플러스 y는 0 이걸 설사 y 프라임은 이라고 써도 y 더블 프라임 마이너스 y 또는 y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더블 프라임이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이 미분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풀이가 되지 않겠죠. 자, 이 문제가 한 개 있고 두 번째 문제는 이거 자체를 표현하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앞서서 우리 ODE에 들어가는 펑션 있잖아요. 뭐 자꾸 쓰니까 좀 귀찮은데 y 프라임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을 때는 일단 이거 변수가 이걸 대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펑션이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펑션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1개 이상의 미분 방정식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풀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정상적인 방법이라기보다는 좀 약간은 트릭 또는 편법으로 이 ODE 함수를 이용해서 2개 이상의 방정식을 풀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식을 앞서 우리가 사용했던 ODE 함수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풀 수 없는 두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ODE 안에 들어가는 것은 Y'은 어쩌고로 정의가 되어야 된다. 이런 형태의 함수로 정의가 되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거는 2개이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거를 굳이 이 안에 구겨 넣을 수 있을까? 이 방법을 한번 취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변수 하나를 정의를 해요. 예를 들어서 y2 대문자 y2 매틀랩에서는 대문자와 소문자 변수가 전혀 다르게 인식되죠. 그래서 y2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얘를 y의 한 번 미분한 값이라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y를 두 번 미분한 것은 뭐와 같습니까? y2를 한 번 미분한 것과 같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그럼 수식은 y, 자 일단은 좀 복잡하지만, 자 얘는 y2죠. 플러스 y는 0. 자 일단은 변수가 한 개 이상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식에서 이 미분방정식은 몇 개 미분방정식입니까? 일단은 1개 미분방정식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거를 ODE 함수를 이용해서 풀 수 있겠죠. 왜냐? 1개 미분방정식이니까 두 가지 문제 중에서 첫 번째 문제는 이런 식의, 이걸 뭐라 그래요? 치환이라 그러나요? 이 치환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적분 배울 때 치환을 이용해서 풀기 힘든 거 푸는 거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이것도 뭐 정확하게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약간 그런 식으로 뭔가 어려움을 회피하고 있죠. 그래서 두 가지 문제 중에서 한 가지는 이런 식으로 치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왕지사 y2라고 제가 했던 이유 중에 이유기도 하고, y2를 했으니까 y1도 합시다. y1은 y라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y1을 한번 미분한 것은 y2다. 이런 관계가, 이거는 빼박 관계죠. 어찌되었건 y1을 y로 대체하면 얘가 y1로 변하고 얘도 y1로 변하죠. 그럼 이 수식은 y1과 y2 두 가지 변수가 있는 수식이지만 1개 미분방정식인 건 분명하죠. 자 거기다가 수식을 하나 더 얻었어요. 이 수식을 하나 더 얻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자 1개 미분방정식이지만 변수가 2개죠. 원래 수식은 변수가 1개인데 1개로 줄었지만 변수가 2개죠. 자 변수가 2개가 있는 수식을 풀기 위해서는 수식이 몇 개 필요한가요? 2개가 있으면 되죠. 그래서 이 수식과 이 수식 2개를 이용해서 궁극적으로는 1개 미분방정식을 풀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왜 우리가 2개 이상의 미분방정식을 직접적으로 ODE 함수를 사용해서 풀이할 수 없는지, 그 문제, 두 번째 문제를 설명하기 앞서서 뭔가 한 개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데, ODE 함수 있잖아요. ODE 함수 ODE 23 또는 45 이런 함수들은 수치 해석을 배우는 학생들은 아마 추후에 여기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수업 시간에. 그런데 뭐 룽게 쿠타라고 적혀 있는데 교재에는 렁그 커럴 뭐 이런 식으로 발음합니다. 이 둘 다 제가 알기로는 독일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두 사람 이름을 따서 이 수학적인 어떤 미분방정식 계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근사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 함수들은 이것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어요. 자, 이런 식의 어떤 수치적인 연산을 하도록 하는 그런 기법은 어떤 값을 하나하나 입력하면서 그 다음 값을 유출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함수도 어떤 값을 입력해서, 어떤 수식에다 입력해서
그 다음 값을 알게 되고, 또 다른 값을 입력해서 또 그 다음 값을 알게 되고, 그런데 입력하는 값이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실제 더 정밀하게 근사하지만, 당연히 촘촘할수록 더 많은 계산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건 당연하겠죠. 그런 식의 접근 방법인데 ODE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어떤 함수가 있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 스팬의 최저값, 최고값, 그리고 초기값 이런 식으로 넣는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 함수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무슨 값을 집어넣냐 하면 x 또는 t 독립변수를 집어넣는 거죠. 그 독립변수는 이 구간에서 얘가 알아서 잘게 찢어가지고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초기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y의 초기값이 여기 들어가는 값에 맞도록 그 수식에 넣고 이 값을 쪼개서 집어넣은 다음에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y값이라든지 y 미분값 등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 이것을 미분 방정식, 이 미분 방정식을 대수적으로 풀 수는 없지만 이 값들을 찢어 넣어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값들을 우리가 그래프 그린 것처럼 이렇게 한 개 한 개 넣어 보면서 실제 이 함수를 미분 방정식으로 풀면 나오는 그 방정식이 을 통해서 얻게 되는 값, 비슷한 값을 얻게 된다. 그게 이 방법이기도 하고 이 함수가 작동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이렇게 했었죠. 그 2개 미분 방정식에 그 2개 변수는 이 ODE23 등의 함수에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마치 1개처럼 치환을 통해서 바꿔줬죠. 그래서 y2 프라임 더하기 y1 제곱 마이너스 1 y2 플러스 y1 이거는 분명히 2개입니다. 1개입니다. 1개 미분 방정식이죠. 그래서 이거는 풀 수가 있을 것 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변수가 2개이기 때문에 수식이 2개여야 된다. 그래서 y2는 y1의 싱글 프라임 이 수식이 2개 생겼어요. 근데 이것도 변수가 2개라서 그렇지 1개 미분 방정식이 맞죠. 그래서 위에 거는 얘를 정리를 하고 밑에 거는 얘를 정리를 하면, 자, 이게 1이니까 먼저 써볼까요? y1 프라임은 y2 y2 프라임은 1 마이너스 요 부분 넘기면 되죠. 1 마이너스 y1 제곱 마이너스 y1 이라고 하면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요거를 함수로 정해서 이 ODE 함수를 풀고 얘를 또 따로 ODE 함수 하나 더 써가지고 풀면 풀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ODE 함수에는 초기값을 알고 스팬을 알고 그리고 함수가 1개 미분 변수 형태로 정의가 되면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ODE 함수 2개 쓰면 풀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이 예를 들어서 밑에 거부터 합시다. 위에는 너무 심플하니까. 자, 밑에 그 수식을 자세히 보면 y2라는 그 변수에 대한 표현이긴 한데 y1이라는 게 들어가 있죠. 근데 우리가 y2라는 것을 풀기 위해서는 y1이라는 변수가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런지쿠타 방법이든 아니면 ODE23이든 이렇게 수치 해석적인 방식으로 뭔가 풀 때는 그 스텝마다 값이 다르죠. 그러니까 각각의 스텝에 각각의 뭐 독립변수, 예를 들어서 x 값을 쪼개서 넣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y 값이 다 달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놈을 풀기 위해서는 이 y1이라는 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각각의 쪼개진 그 스텝마다 변하는 값들이 여기 다 들어와야 되는데, 첫 번째 ODE 함수를 얘를 이용해서 얘를 만약에 풀 수 있다 그러더라도 얘를 풀어버리면 결과만 남아있지 각각의 스텝에 어떤 값이 있는지는 모르죠. 그리고 요놈 같은 경우에도 이 위에 놈도 y2라는 것은 밑에 걸 이용해서 풀 수 있을 텐데 일단 밑에 놈을 다 풀어버리면 위에 거를 풀 수가 없잖아요.
각각의 값을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놈을 풀라 그러면 밑에 놈 먼저 풀어야 되는데 밑에 놈을 먼저 OD 함수로 풀 수 있다 풀라 그러더라도 위에 놈이 필요하잖아요. 자, 무슨 양인지 알겠죠? 위에 y1에 관련된 미분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y2가 필요한데 이 y2는 밑에 거를 먼저 풀어야 되는데 밑에 거를 먼저 풀라 그러더라도 밑에 걸 풀라 그러면 위에 게 필요한 상태가 돼 버린다는 거죠. 좀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까? 있기는 있어요. 있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냐 하면 ODE 함수의 각각의 스텝마다 얘네 둘이를 동시에 구하면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 궁극적으로는 ODE 함수를 한 개만 써야 되기도 하고 하나밖에 쓸 수가 없다. 이걸 풀기 위해서. 근데 문제가 제가 눈에 이야기했지만 ODE 함수에 들어가는 이 인수로 들어가는 우리가 풀고자 하는 미분방정식 이 함수는 한 개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인수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수식 두 개를 이 안에다가 어떻게 이 두 개를 어떻게 한 공간에 집어넣을 수 있을까? 이것도 답은 바로 매틀랩이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매틀랩이라는 프로그램의 강점인 행렬을 이용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지저분하지만 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 놈 있잖아요. 이 놈을 지금 이거는 y 대문자 y1 프라임, 이건 대문자 y2 프라임이죠. 자, 이것도 지금은 심볼릭 기능을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도 결국은 어떤 값이 입력되는 거예요. 얘도 어떤 값이 입력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y 프라임이라고 라는 변수에 이 두 개를 만약에 내가 알고 있으면 어떻게 동시에 넣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거를 잠깐만요. 이거를 이게 두 개 변수로 된다면, 자, 프라임은 변수에 쓸 수 없는 기호지만 그냥 개념적으로 된다 가정하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냐? y1 프라임 뭐 콤마를 해도 되고 세미콜론을 해도 되는데 세미콜론으로 합시다. 왜 콤마를 하면 안 되는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y2 프라임. 자, 이런 식으로 넣으면 이 두 값이 얘에 한꺼번에 들어가는 효과가 있죠. 자, 이거를 우리가 이 변수를 쓰고 싶지 않고 직접적으로 계산 결과값을 들어가도록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걸 넣으면 되죠. 즉 얘를 여기에 y2 집어넣고 세미콜론 한 다음에 여기는 1 마이너스 y1의 제곱 맞나요? 한 다음에 y2를 곱해야 되지 않나요? 빼기 y1. 자,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자, 이게 어차피 이거잖아요. 이러면 y1 프라임, y2 프라임이라는 변수를 사용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리면 결국 이것과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 두 가지 값을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함수화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펑션 한 다음에 대문자 y 프라임은 자, 제가 주로 쓰는 함수 이름 뭐였나요? 펑크였죠, 펑크. 그래서 펑크 한 다음에 x, y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얘를 내용으로 집어넣고 이게 리턴 값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end를 넣으면 어떻게 됐어요? 어떤 초기 값이 들어와서 이것을 계산해주고 리턴 값으로 행렬, 그러니까 2행 1열 행렬, 즉 두 개의 요소가 들어가 있는 행렬 값을 뱉어주겠죠. 그럼 우리는 y1이냐 y2냐 행렬 안에서 원하는 값을 꺼내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독립변수도, 독립변수는 그 스팬 내에서 그 ODE 함수가 알아서 쪼개서 넣는 그런 것에 해당되는데, 이 y는 초기값인데 이 초기값은 이렇게
지금 두 개가 수식이 두 개 있으니까 두 개의 수식에 필요한 각각의 초기값이 들어와야 돼요. 즉 y1에 해당되는 초기값, y2에 해당되는 초기값 두 개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변수가 한 개인데 어떻게 두 개가 들어올 수 있을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여기 초기값 넣을 때 뭐 예를 들어서 0, 1, 세미콜론 이런 식으로 초기값을 집어넣어 주면 각각의 초기값에 해당되는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함수를 정의하면 두 개의 수식이 동시에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초기값이 두 개 한꺼번에 들어갔기 때문에 얘네들이 각각 필요한 y1과 y2가 동시에 공급이 됐죠. 그러면 얘네들은 지가 필요한 뭐 y1 같은 경우에는 지가 필요한 이거 빼가고 y2는 지가 필요한 이걸 빼가죠. 자, 그 다음 스텝에는 이 전 스텝에서 계산된 것을 각각이 필요한 것을 사용해서 계산을 적절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함수만 정의하면 이거는 똑같습니다. 그냥 여기다가 우리가 정의한 함수를 집어넣고 그리고 스팬 우리가 원하는 스팬 넣고 다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초기값만 y1에 해당되는 초기값, y2에 해당되는 초기값, 즉 수학적으로는 y1은 y, 그러니까 y 초기값, y2는 y 프라임의 초기값을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죠. 이거는 미분방 형식 풀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면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자, 계산을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코딩을 했는데요. 눈을 크게 뜨고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펑션 그리고 함수 이름 그리고 y 프라임 리턴 값에 해당되는 변수 이거 다 똑같죠? 그리고 x, y도 형태는 똑같은데 y는 어차피 우리가 행렬 값이 들어올 건데 뭐 그거는 당연한 거고. 자, 그리고 y 프라임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두 개의 일종의 프라임 값을 다루고 있는데 이거는 첫 번째 프라임 값, 두 번째 프라임 값이죠. 그 아까 수식에서는 제가 대문자 y1, 뭐 y2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요 y 프라임 형태인 그러니까 y도 어떤 두 개의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어떤 식으로 그려도 상관없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두 줄처럼 해도 상관없는데 어차피 2행 1년이니까 뭐 한 줄 다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기값이 2와 0이죠. 그러면 y1은 얘에 해당되는 거고 이것은 얘에 해당되는 거죠. 자, 이것은 인덱스 기능을 사용해야지 불러올 수 있죠. y의 첫 번째 값은 어떻게 불러와요? y 한 다음에 1 이런 식으로 불러오죠. 그래서 y1은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y2에 해당되는 것은 당연히 y 두 번째 인덱스 이런 식으로 불러와야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수식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여기 세미콜론이라는 거 그러니까 2행 1렬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다른 거는 ODE 함수 푸는 거 딱 똑같죠. 이거 스팬이고 이거는 초기값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만들어서 여기 제가 한번 실행해 봤는데 이미 자, 실행하면 이런 식으로 돼요.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은 보세요. 제가 x하고 y를 받아왔죠. x하고 y 변수에다가 이 결과값을 집어넣으라 그랬는데 x는 그 스팬 0과 20 사이에 적절한 값이 이렇게 스팬으로 딱 주어지고 찢어가지고 OD 함수가 알아서 찢어서 넣었죠. 그런데 y 값은 두 개예요, 두 개.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니, 두 개가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물론 첫 번째 거는 y1에 해당되는, 즉 그냥 y에 해당되는 거고 두 번째는 y 싱글 프라임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값들을 쭉 얻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원하신다면 플랫 x하고 y 하면 이게 왜 동시에 그려질까요? 플랫 예를 들어서 x하고 y 1 이게 아니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x와 y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하면 x와 y 프라임에 해당되는 이런 값들을 우리가 그 수식을 미분방정식 결과에 해당되는 수식을 얻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수치적으로 어떤 식으로 거동하는지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매틀랩 이용해서 미분방 형식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2개 이상의 미분방 형식도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거를 이행으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열로 해도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OD 함수가 알아서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행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냐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스팬 안에서 그 독립 변수를 쪼개가지고 넣고 거기에 해당되는 y 또는 y 프라임 값을 이 OD 23 또는 45라는 함수 그 명령어가 알려준다라고 했는데 그 리턴 값이 열로 이렇게 열로 제공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 가지 열의 형태로 제공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행으로 제공되고 있어요. 그래서 x도 이거 그러니까 1열인데 첫 번째 행은 0, 두 번째 행은 이 값 이런 식으로 x 값이 정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y 값도 y 그냥 y에 해당되는 값은 1열 각 행에 각 x의 값에 해당되는 값이 나오고 2열에 y 프라임에 해당되는 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해서 아까 제가 세미콜론을 찍으라 그러는데 사실은 쉼표를 찍는 게 맞아요. 제가 좀 착각했네요. 정반대로 얘기했네. 그런데 제가 테스트 해봤는데 쉼표를 찍던 세미콜론을 찍던 그 매틀랩이 알아서 옥타브가 알아서 계산을 해주니까 그냥 이 결과가 잘 나오면 어떤 방법을 취해도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념에 대해서는 뭐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개념을 좀 숙지하시고 앞으로 2개 이상의 미분방 형식을 수치 방법으로 풀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문제를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